네 남편은 딴 년 품에서 웃고 있는데 넌 평생 시애미 똥만 치울 거야?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분노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 방구석만 지키는 노친네 당장 내놔 버려! 결국 딸은 친정엄마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과 재미가 있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7시 30분. 윤서는 약통에서 약새알을 꺼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도돌이표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결혼 4년 차, 시어머니를 간병한 지도 벌써 3년. 3년 전 뇌졸중으로 왼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시어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이 하얀 알약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이면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활치료, 물리치료, 온갖 치료를 다 해봐도 시어머니의 다리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삶도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약 챙기기, 식사 준비, 목욕 도움, 화장실 도움, 물리치료 동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고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윤서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오가는 인사입니다. 응, 들어와. 방 안에서 들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밤새 기침 때문에 더욱 쉬어 있었습니다. 요즘 감기가 좀처럼 낫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매일 같은 자세, 매일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민석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휴대폰을 놓고 갔네?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잊은 모양입니다. 화면에 새 메시지 알림이 빨간 불빛처럼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윤서가 약과 물을 건네주며 일상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아휴, 별로야. 오른쪽 다리가 또 쑤시고 어깨도 돌덩이처럼 무겁고. 시어머니가 약을 받아들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물리치료 받으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윤서가 습관적으로 위로의 말을 했지만 사실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민석의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에 몇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 제주 오션. 순간 윤서의 숨이 멈췄습니다. 호텔? 제주도? 야, 윤서야. 물 좀 더 줄래? 목이 바싹 말라 죽겠다.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 네. 어머니.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윤서는 황급히 빈 컵을 받아들었지만 눈은 여전히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살짝 숙였습니다. 예약자 김민석, 동행자 장상미, 체크인 3월 15일 오후 3시, 체크아웃 3월 17일 오전 11시. 윤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상미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회사 동료들 얘기를 할 때도, 회식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이름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날짜였습니다. 3월 15일부터 17일. 바로 다음 주 민석이 부산 출장을 가서 3일 후에 올 거라고 했었습니다. 부산 출장이라더니 제주도에서 여자랑? 윤서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물. 시어머니가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갖고 올게요. 윤서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정수기 앞에 서서 컵에 물을 받으면서도 손이 떨려서 물이 밖으로 튀었습니다. 장상미.
장상미가 누구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석의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나?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인가? 아니면 그때 뒤에서 들린 민석의 목소리에 윤서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여보, 커피 한잔 할래? 윤서는 순간 물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언제 거기 있었어? 방금 왔어. 뭘 그렇게 놀라? 민석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어머님 약 드리느라 정신없어서. 윤서가 급히 둘러댔습니다. 그래, 커피는? 응, 어머님께 물부터 드리고 와서. 윤서가 물컵을 들고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민석과 눈이 마주쳤는데 평소와 달리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참, 오늘 일찍 나가야 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 민석이 원두를 갈면서 말했습니다. 또, 요즘 일이 많네. 몇 시에? 윤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10시. 그래서 8시 반에는 나가야 해.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야? 응, 신규 프로젝트 관련해서. 민석의 대답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서에게는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님, 물 가져왔어요. 늦었네. 목이 타서 죽는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불만을 표하며 물컵을 받았습니다. 윤서는 몰래 민석의 휴대폰을 다시 보려 했지만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 뭘로 드릴까요? 윤서가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뭐든 상관없어. 어차피 맛도 모르겠고. 미역국은 어떠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됐어. 그냥 죽이나 끓여줘.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나오니 민석은 벌써 넥타이까지 매고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서는 아까 본 문자가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3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친구들과의 약속도 다 취소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온 시간을 시어머니 간병에 바쳤는데 그러는 사이에 다른 여자와 제주도까지 가서 바람 피우는 거야? 그때 민석이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녀올게. 민석이 가방을 메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응. 조심해서.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 휴대폰 놓고 간 것 같은데 어디 있나? 민석이 주머니를 뒤지며 물었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방에 있을걸? 아, 맞다. 아침에 인사하러 갔다가 놓고 왔나 보네. 민석이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민석의 표정을 예리하게 관찰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 진짜 다녀올게. 오늘 늦을 수도 있어. 또 야근이야? 아니야.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회식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민석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계란을 깨뜨렸지만 손이 떨려서 계란 껍데기가 팬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젠장! 윤서가 거칠 내뱉으며 계란을 다시 깨뜨렸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조차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이름만 맴돌았습니다. 장상미. 윤서는 계란을 뒤집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화장실. 네, 어머님. 금방 갈게요. 윤서는 눈물을 닦고 가스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늦었네. 민석이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짙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서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민석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윤서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넥타이를 푸는 모습이 무성의해 보였습니다. 회식이었어? 윤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뭐 그런 거. 민석이 애매하게 대답하며 방으로 향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는 9시부터 주무셔. 윤서가 여전히 텔레비전만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서는 소파에서 일어나 민석이 벗어놓은 양복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술 냄새 사이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민석이 평소에 쓰지 않는 향수였습니다.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윤서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써 세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커피 마실 거지? 윤서가 머그컵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차에서 마실게. 민석이 시계를 확인하며 서둘러 넥타이를 맸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무슨 일 있어?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민석의 대답은 성의가 없었습니다. 윤서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몇 시에 끝나? 글쎄, 늦을 수도 있어. 민석이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또 늦는 거야? 윤서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민석이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윤서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토스트를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서 빵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유를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민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결국 시어머니와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석이는 오늘도 늦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윤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식이 매일 있나? 요즘 너무 자주 늦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가 봐요. 프로젝트고 뭐고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윤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날이 갈수록 퇴근이 늦는데. 어머니, 며느리가 집안을 제대로 돌봐야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는 거야. 그것도 모르니?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 탓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윤서는 수저를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신혼부부가 이런 식인 게 정상이야?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다 하셨으면 치워드릴게요. 지금 시애미가 말하고 있잖니. 하지만 윤서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도 민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11시, 12시, 새벽 1시가 지나갔습니다. 결국 민석이 돌아온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오늘도 술 냄새를 풍기며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윤서는 들은 채 하지 않고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윤서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서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과 민석의 무관심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윤서는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서는 시어머니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누구지? 윤서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친정 어머니 순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윤서가 현관문을 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에요? 딸 보러 왔는데 이유가 필요하니? 순옥이 손에 든 봉지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반찬 좀 해왔어. 들어가자. 순옥이 소파에 앉으면 물었습니다. 사위는 출근했고? 네. 회사 갔어요. 윤서가 대답하며 순옥의 외투를 받았습니다. 순옥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윤서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고 볼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애가 반쪽이 됐네. 왜 이렇게 말라비틀어졌어? 순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뭔 소리예요, 엄마? 안 그런데요? 윤서가 손사래를 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이리 와. 순옥이 윤서의 손목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윤서가 아파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일단 어머님께 인사부터 드리셔야죠. 윤서가 시어머니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순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사돈 어르신 안녕하세요. 순옥이 방문을 열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사돈이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시어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은 방에 들어가 시어머니와 몇 마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요즘 애가 이상해서.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시어머니의 시큰둥한 반응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정중히 인사를 마친 후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온 순옥은 윤서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순옥의 목소리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엄마가 누군데 내 꼴 보면 다 알아. 순옥이 윤서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윤서는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서가 마침내 입을 열자 순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이 새끼가 감히? 엄마, 목소리 좀 줄여요. 윤서가 황급히 순옥을 말렸습니다. 확실해? 호텔 예약 내역을 봤어요. 다른 여자와 같이 예약돼 있는 거.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미친 개자식? 엄마, 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윤서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시어머니 방을 슬쩍 돌아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엄마 말 잘 들어. 이렇게 살다간 내 인생 싹 다 말아먹는 거야. 순옥이 윤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바보같이 살 거야? 엄마. 시어머니 뒷바라지에 남편은 바람피고 너는 집구석 하녀. 이게 네가 바라던 인생이야? 순옥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윤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시어머니 방을 다시 한번 노려본 후 윤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윤서야, 저 방구석 늙은이, 빌어먹을 짐덩이 이젠 그냥 내다버려. 순옥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 때문에 질척거리다 네 인생 망가지는 꼬라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단 소리야. 순옥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윤서는 순옥을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엄마의 말이 소름 끼치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이게 현실인 걸 왜 너만 몰라. 순옥이 윤서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남편은 얼굴도 모르는 딴 년이랑 놀아나고 있는데 넌 평생 그 늙은이 똥오줌 치우고 밥 떠먹여주고 살다가 끝낼 작정이야? 엄마. 순옥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잘 생각해봐. 네 청춘은 지금 다 썩어가고 있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낼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이 윤서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이 구질구질한 인생 내 손으로 끝내버려. 윤서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두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옥은 윤서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옥의 눈동자에 묘한 빛이 스쳤고 이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둬. 엄마는 이만 갈게. 벌써요? 응, 네가 혼자 답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잖아. 순옥이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말 잘 생각해봐. 이대로 살다간 너만 손해야. 윤서는 현관까지 순옥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윤서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늙은이만 없으면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서의 눈길이 시어머니 방문 앞에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위험하고 어두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커피숍 구석 테이블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을 뿐인데 기다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톱을 뜯어가며 불안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서야. 소영이 커피숍 입구에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소영은 민석의 회사 동료이자 윤서와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였습니다. 소영아, 정말 고마워. 바쁠 텐데. 윤서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뭔 소리야? 앉아. 소영이 가방을 의자에 걸치며 윤서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수척해?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아이고, 일단 차부터 시키고 얘기하자. 뭐 마실래?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윤서가 일어서려 했지만 소영이 확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너 그 꼴로 뭘 사? 가만히 앉아만 있어. 소영이 카운터로 가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해 왔습니다. 자, 마셔. 소영이 커피를 윤서 앞에 놓으며 앉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야? 전화 목소리가 안 좋던데. 소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커피잔을 잡은 윤서의 손이 덜덜 떨렸고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민석 씨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 민석 씨가?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같은 거 없었니?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커피 잔을 탁 내려놓고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야, 윤서야.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그냥 요즘 민석 씨가 너무 이상해서. 뭐가 이상한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소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나가고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도. 윤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소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미친 것들. 진짠가 보네. 소영이 욕을 내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뭐가? 윤서야, 미안해.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소영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석 씨, 장상미라는 여자랑 만나는 것 같아.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확실해? 둘이 같이 있는 것도 여러 번 봐서 회사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여기저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 소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됐어? 소문 들린 건 6개월은 넘었을 거야. 나도 업무상 만나는 줄만 알았는데 개뿔, 그게 아니었나 보네. 소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은 어떤데? 둘이 같이 붙어 있는 모습이 더 자주 보이는 것 같아. 들리는 소문으로는 출장도 같이 간다고. 소영의 말에 윤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야? 장상미, 마케팅팀 과장인데 진짜 독종이야. 소영이 혀를 찼습니다. 어떻게 독종인데? 본인이 성공하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성격이고 민석 씨 만나기 전에도 유부남들이랑 놀았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그건 모르겠어. 진짜? 아무래도 민석 씨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물이니까 거기에 붙은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소영이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나도 정확한 게 아니라서 쉽게 말을 못 꺼냈어. 아니야, 괜찮아. 윤서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울지 마, 여기서. 소영이 휴지를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윤서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윤서가 고개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픈 어머니 때문에 아무 생각도 못하겠어. 아, 맞다. 시어머니 문제가 있었지. 소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야. 어머님을 혼자 둘 수도 없고. 젠장, 정말 답답하네. 소영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소영아, 나 이만 가볼게. 오늘 불러내서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윤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벌써? 집에 가야 해. 어머님 저녁도 챙겨드려야 하고. 그래. 윤서야, 힘내. 그리고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소영이 윤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윤서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민석과 낯선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석이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둘 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길 한복판에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곧바로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어때요? 보기 좋죠? 우리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장상미 올림. 그리고 연달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석 씨가 그러던데요. 아내분이 눈치챌 것 같아 걱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직접 보내드렸어요.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윤서는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바스라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윤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윤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문자를 받은 그날 밤 11시, 윤서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윤서는 문손잡이에 손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윤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윤서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허무하게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 장상미가 보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에는 윤서에게 보여준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민석이 자신을 보며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정리라는 말이 윤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은 이제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영이 말했던 것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소문 들린 건 6개월은 넘었을 거야. 윤서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생각하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아내, 6개월 동안 남편의 바람피는 것도 눈치 못 채는 모자란 여자. 그때 친정어머니 순옥의 말이 다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낼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윤서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윤서가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동안 민석은 자유롭게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는 윤서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가벼운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윤서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윤서야, 목이 좀 타네. 물 좀 줄래?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몸을 힘겹게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윤서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시어머니는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더니 윤서를 째려보았습니다. 너, 이 밤에 왜 안 자고 있니? 그냥, 잠이 잘 안 와서요. 윤서가 침대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윤서를 지켜보다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뭔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요즘 하는 꼴 보니 엉망이던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해요. 민석이는 또 안 들어왔구나. 맨날 이런 식이니? 회사 일이 바빠서. 바쁘다고? 그럼 결혼은 왜 했어? 장가만 들고 나 몰라라 하려고? 시어머니의 말이 윤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내가 이런 꼴로 누워있으니까 민석이도 집에 오기 싫은 거지 뭐.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당연하지. 젊은 것들이 반신불수 늙은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짜증나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윤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만 나가봐라. 뭐하러 이 늦은 시간에 내 방 앞에 여기 와 있어. 시어머니가 윤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다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장상미의 사진과 문자들을 모두 삭제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여자와 함께 있을지 모릅니다. 윤서는 다시 일어나서 시어머니 방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손잡이를 더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여보 뭐해? 잠 안 와? 현관을 열며 들어오던 민석이 시어머니 방 앞에 서 있는 윤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표정은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응. 어머님 기침 소리가 들려서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으시나? 민석이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은데? 아까 기침하셨어. 이제 괜찮은 것 같으니 어서 가서 자자. 민석이 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윤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석이 윤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윤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무슨 일인데? 민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면 더 일찍 자야지. 이 시간에 여기 서 있을 게 아니라. 민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자. 내일 또 바쁠 텐데. 민석이 윤서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침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장상미가 보낸 사진과 문자,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 친정어머니의 독한 조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윤서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천장을 울릴 듯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민석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몸을 돌려 등을 보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두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눈꺼풀 아래로 번져드는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해. 그래야 내가 살아. 어둡고 단단한 결심이 물속 돌처럼 가라앉아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그 결심이 마침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공휴일이라 어젯밤 늦게까지 마시고 들어온 탓입니다.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서는 방 문 앞에 멈춰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 상미야. 이렇게 일찍? 윤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어제 이상하게 행동하더라. 민석이 잠이 확 깼습니다. 뭐, 그렇게 빨리 정리하라고? 윤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하지만 어떻게? 요양원? 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윤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로워지긴 하지만. 알겠어. 그럼 이번 주 안에? 응,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석이 윤서가 문 앞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려서 받으라고 깨우러 왔었어. 윤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 누구였어요? 회사 동료야. 급한 업무 얘기. 민석이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침 준비 다 됐으니까 나와서 밥 먹어. 윤서가 부엌으로 나와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우리가 자유로워지자. 이번 주 안에 빨리 해결하자. 민석과 장상미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처리해야 할 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윤서가 희생해서 돌봐온 시어머니를 그들은 그렇게 쉽게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윤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 그렇게 쉽게 시어머니를 포기할 수 있다면 윤서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민석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지면 민석은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이 벌어진다면? 윤서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3시, 윤서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의 외투와 무릎 담요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좋으니까 잠깐 나가실까요? 윤서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밖에? 갑자기 왜? 네, 공기도 쐬고 산책도 하시고요. 윤서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귀찮아. 그냥 여기 있을래. 시어머니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요.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하긴 뭐가 답답해. 나가봤자 뭐해.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바람 좀 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에이, 귀찮아 죽겠네. 굳이 나가야 해? 네, 좀 나가시죠. 윤서의 목소리에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서를 한번 째려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나가자고 하면 나가지 뭐. 윤서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외투를 입혀드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조용한 데로 가요. 윤서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니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도 나오니 좀 선선하고 좋네. 그죠?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셨을 거예요. 윤서가 휠체어를 밀며 걸었습니다. 큰 길에서 벗어나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습니다. 야, 윤서야. 어디로 가는 거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좋은 곳이 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좋은 곳? 여기가 뭐가 좋다고?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목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양쪽으로 오래된 담벽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곳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왜 이런 데 왔어? 시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대답 좀 해봐. 시어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손잡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왜 그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죄송해요. 윤서가 뒤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윤서야, 어디 가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윤서야, 나 여기 두고 어디 가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윤서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윤서야, 윤서야, 날 데리고 가야지. 시어머니 절규는 벽과 벽 사이를 부딪히며 몇 배로 커져 메아리 쳤습니다. 윤서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큰 길에 나와서야 가까스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가 전신주에 몸을 부딪히듯 기대고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눈부신 햇빛이 내려쬐는데 가슴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끝이야.
입술이 굳은 채로 새어나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귓가에는 계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윤서야, 돌아와. 집으로 향하는 길은 끝이 없는 터널 같았습니다. 발걸음마다 그 목소리가 그림자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자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윤서의 얼굴은 생기가 사라진 석고상 같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순간 휠체어 바퀴가 자갈을 긁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윤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자 손바닥 안이 서서히 젖어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한마디는 무너져 내리는 숨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돌아갈 길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거실 바닥에 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불을 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귓가에는 휠체어 바퀴가 자갈을 긁는 소리, 시어머니가 윤서를 부르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몸을 웅크리자 가슴이 점점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똑똑똑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석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남편 민석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야. 윤서의 속마음이 가늘게 울렸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윤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가보니 수도꼭지를 확인해 보니 이미 꽉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나는 환청이었습니다. 미쳐가는 건가? 윤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겨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시어머니가 늘 앉던 소파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쿠션에서 시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윤서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시어머니가 혼자 추위에 떨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 그만 생각해. 윤서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무릎 담요는 제대로 덮어드렸을까? 약은 챙겨가지 못하셨는데. 윤서야, 돌아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윤서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그때 현관에서 도어락 해제음이 들렸습니다. 삑삑삑. 윤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 돌아온 것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깜깜해? 집에 아무도 없나? 민석이 현관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윤서는 황급히 거실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갑자기 밝아진 불빛에 눈이 따갑게 시렸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민석이 거실로 들어오며 윤서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불 켜는 걸 깜빡했네. 윤서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석의 시선이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책.
나가셨어. 산책? 이 시간에? 민석이 시계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벌써 8시가 다 되어 가는데 곧 들어오실 거야.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윤서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누구랑 나가신 거야? 혼자? 다리 한쪽을 못 쓰시는 분이 휠체어 타고 혼자?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이 나가고 싶다고 하셔서. 윤서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그냥 동네 한 바퀴를 혼자? 민석이 윤서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석이 시어머니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방 안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설마 약도 안 드시고 나간 거야? 민석이 약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약통에는 오늘 저녁에 드셔야 할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약을 안 드시고 나갔다고. 민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냥 잠깐 나가신다고 해서. 잠깐이라고? 이 늦은 시간까지 안 들어오고 계신데?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신 거냐고. 윤서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도망치듯 피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바로 따라왔습니다. 대답해. 어머니 어디 계시는지 말하라고. 나도 몰라. 윤서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윤서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해? 민석이 윤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 치워. 윤서가 민석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꽝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빨리 문 열어. 민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싫어. 윤서가 침대에 엎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밖에서는 민석이 집안을 뒤지며 시어머니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석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윤서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윤서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민석이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며 시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현관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윤서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소파에 웅크린 모습이었습니다. 민석이 급히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자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석 씨 되십니까? 젊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신고했어요. 민석이 어머니를 찾고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경찰관을 보자 윤서의 등골로 싸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숨이 막힐 듯 했지만 태어난 척 해야 했습니다. 민석이 경찰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이 언제부터 집에 안 계셨 거죠? 나이든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부터입니다.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실종자의 나이와 신체적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70세이고 3년 전 뇌졸중으로 왼쪽 하반신 마비가 오셨습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이나 지병이 있나요? 혈압약과 뇌졸중 재발 방지약을 복용하세요. 하루도 걸으시면 안 되는데. 민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경찰관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부인께서는 무슨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윤서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산책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산책을 혼자 나가신 겁니까? 네. 휠체어를 타고 혼자요? 젊은 경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머님이 휠체어를 혼자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팔 힘은 괜찮으세요? 윤서가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민석이 여전히 눈을 떼지 않은 채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간다고 하셨습니까?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겠다고. 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평소에도 혼자 나가시던 분입니까?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석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왜 혼자 나가시게 놔두셨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강하게 원하셔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 보통은 가족이 동행하지 않나요? 제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윤서가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찰관들이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민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시선은 다시 윤서로 향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시어머님과 사이가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윤서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좋았다는 게 과거형인가요? 경찰관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지금도. 윤서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님이 혼자 나가시는 걸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집안일 하느라 못 본 것 같습니다. 민석이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연락 오면 즉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나가자 민석이 현관문을 닫고 천천히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습니다. 몰라. 윤서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몰라. 네가 모른다고? 민석이 윤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나가시겠다고 고집 부리시는데 어떻게 말려. 그럼 따라갔어야지. 따라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 안 된다고? 왜? 혼자 있고 싶다고. 답답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냥 보낸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해? 억지로 막을 수도 없잖아. 나도 정말 억울해. 윤서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억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나도 걱정돼서 미치겠어. 윤서가 민석의 손을 뿌리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석은 잠시 윤서를 지켜보다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젠장. 민석이 벽을 한 대 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서는 부엌 싱크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들이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윤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후 2시 아래층 박씨 할머니가 윤서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박씨 할머니가 깊은 주름 속으로 걱정이 묻어나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윤서야, 어머님 소식 왔니? 아직요. 윤서의 목소리는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윤서가 박씨 할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경찰이 왔다 갔다 하더구나. 박씨 할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침에 다녀갔어요. 그런데 말이야.
박 씨 할머니가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 씨네 할머니가 이상한 걸 봤다는 거야. 윤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려? 김 씨네 할머니가 그러는데 어제 저녁에 골목에 차 한 대가 계속 서 있었다더라. 계속요? 응, 1시간 넘게. 시동도 안 끄고 계속 켜놓고 있더래. 누가 안에 앉아서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았대. 박 씨 할머니의 시선이 윤서 얼굴을 예리하게 훑었습니다. 몇 시쯤이요? 저녁 7시쯤. 저녁 먹고 동네를 걷던 중이었대. 윤서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윤서가 문을 열자 골목식당 이씨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윤서야, 무슨 일이에요? 우리 식당 CCTV, 너희 시어머니 찍혔을지도 몰라. 윤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CCTV요? 응, 식당 정문 쪽에 설치해놨거든. 이거 경찰한테 바로 보여줘야 해. 이씨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자 윤서가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왜? 빨리 신고해야지. 그냥 우리가 먼저 확인해보고 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상황을 듣던 박 씨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뭔 소리야? CCTV에 어머님 모습이 찍혔을 수도 있대요. 이씨 아주머니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 봐야지. 가자. 박 씨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윤서가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여기서 기다려. 혹시 어머님 돌아오실지도 모르잖아. 이씨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확인하고 올게. 두 사람이 급히 나가자 윤서는 현관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0분 후 이씨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윤서야, 대박이야. 뭐가요? CCTV 확인했는데 정말 찍혔어. 윤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휠체어 타고 있는 게 찍혀 있어.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게 어머님 혼자 계시더라고. 누가 밀어주는 모습은 안 보였어.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정말 혼자 나가신 거네요. 혼자 나가신진 모르겠는데 골목 쪽 CCTV에서는 어머님 혼자 계시더라고.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 이씨 아주머니가 윤서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20분 후에 누군가 뛰어나오는 모습이 찍혔거든. 윤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뛰어나온다고요? 응. 후드 쓰고 뛰어나오더라고.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젊은 여자 같던데. 그렇군요.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 경찰한테 바로 알려야겠어. 이씨 아주머니가 112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민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건물 앞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윤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서 씨. 저 장상미예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 장상미였습니다. 그녀가 인사 후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윤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그날 제가 그 골목에 있었거든요. 장상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다 봤다고요. 어머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 그게 무슨... 당신이 차가운 길바닥에 버린 어머님,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셨어요.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궁금하긴 한가 보네요. 장상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발 알려줘요. 제발. 웃기네요. 어머님 버릴 때는 언제고. 장상미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혼자 나오세요. 어디로? 위치 보낼게요. 그리고 경찰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시민공원 뒤편 주차장. 혼자 와요. 어머님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윤서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장상미가 시어머니를 데려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장상미의 손바닥 안에서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의 목소리가 거실 현관 쪽에서 울렸습니다. 윤서야, 경찰이 CCTV 가져왔대. 나와. 윤서는 바닥에 떨어뜨린 핸드폰을 주워들며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장상미의 문자가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시민공원 뒤편 주차장. 혼자 와요. 윤서는 급히 문자를 삭제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석이 경찰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인 앉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윤서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후드를 쓴 사람이 골목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어머님이 실종 후 20분여 분 지난 시간입니다. 윤서의 심장이 뛰었지만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윤서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후드를 깊게 써서 얼굴 식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체형으로 봐서는 젊은 여성 같습니다. 경찰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민석이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이런 후드 입는 사람 있어? 민석이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 든 경찰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님 휠체어를 밀고 와서 차에 태웠습니다.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차량 번호는 확인됐나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가림막이 있어서 일부만 보입니다. 수사를 계속해야겠어요.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대가 너무 일치해서요. 경찰관이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해서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론에요? 네, 목격자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경찰이 나간 후 민석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뭐가? 요즘 너무 이상해. 어머니 일 때문에 그런 거야? 민석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님이 실종되셨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해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다른 불안이야. 민석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없어. 일단 알았어. 나는 잠깐 나가볼게. 민석이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윤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나가신 길로 한번 가봐야겠어. 민석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왜? 경찰이 다 찾아봤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내가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민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가봐야지. 혹시 다른 단서를 찾을 수도 있잖아. 민석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같이 갈까?
아니야, 당신은 집에 있어. 혹시 어머니 연락 올지도 모르고. 민석이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머니 들어오시면 바로 내 핸드폰으로 연락해. 응, 알겠어. 문이 닫히고 윤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윤서는 창문으로 민석이 골목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찾으러 가는 거야.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석이 그 골목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 나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의 회사 동료이자 윤서의 친구인 소영이 윤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윤서야, 급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지금은 좀 장상미에 관한 얘기야. 정말 중요해. 윤서가 문을 열어주자 소영이 들어섰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윤서야, 너 얼굴이 엉망이네. 밤새 못 잤어? 잠이 안 와서. 그럴 만도 하지. 시어머님 일로 얼마나 힘들어. 거실에 앉은 소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서야, 이거 네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소영이 봉투를 윤서에게 건네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윤서가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장상미에 관한 자료인데 많이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 윤서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문기사 복사본과 법원 판결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장상미의 과거야. 보면서 얘기할게. 윤서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투자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장상미 씨. 3년 전 투자 사기 사건에 공범으로 연루됐었어. 다행히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진짜?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했어? 내 친구가 신용조회 회사에 다녀. 급하게 부탁해서 조사해봤는데 심각하더라고. 소영이 설명하면서 다음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 장상미가 민석 씨를 단순히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야? 민석이 집안 재산을 노리고 있어. 완전 계획적이야. 소영의 말에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장상미 팀에 친한 동료가 있는데 그 애가 들은 얘기야. 소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상미가 늘 자랑처럼 얘기했다더라. 민석이 어머님이 부동산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부동산? 응, 강남 아파트 몇 채의 상가까지.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이 민석이에게 넘어간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더래. 윤서는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야, 그것도 아니야.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어. 소영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 진짜 미친년이야. 소영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석 씨 어머니만 없으면 더 쉬워질 텐데. 또 다른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시간 문제야. 어차피 연세도 많고 몸도 안 좋으시잖아. 첫 번째 여성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있는데. 그 여자? 문제도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전업주부야. 순진하기까지 해서 더 쉬워. 윤서는 녹음기를 꺼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 녹음한 거야? 일주일 전쯤. 회사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소영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윤서야, 이 여자 정말 위험해. 완전 계획범이야. 정말 위험한 여자네.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 소영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장상미가 요즘 시어머님 실종 사건에 비정상적으로 관심이 많대? 뭐?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팀 직원이 우연히 장상미 전화 통화를 들었는데 소영이 윤서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누군가한테 계속 물어보더래. 경찰 수사는 어떻게 돼가냐? 새로 밝혀진 건 없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그건 몰라. 하지만 시어머님 실종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더래.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그럴까? 내 생각엔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소영이 윤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관련이 있다니?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수상해. 남의 가족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겠어? 소영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너 혹시 시어머님 일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있어? 소영의 질문에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만약에 말이야. 응? 누군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어떤 선택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윤서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 윤서야, 나 믿지? 무슨 일이든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소영이 가방을 들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정말 도움이 됐어. 또 연락할게, 윤서야. 소영이 나간 후 윤서는 혼자 거실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장상미의 계획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돌아간 뒤 윤서는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윤서가 집을 비운 사이 민석과 함께 경찰이 수색하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문은 벌어진 채였고 서랍들은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윤서는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침대, 약통이 놓인 탁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려다가 맨 아래 서랍이 완전히 빠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다시 넣으려는데 뭔가 걸렸습니다. 윤서가 손을 넣어보니 서랍 뒤쪽에 비닐봉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놓친 것 같았습니다. 비닐봉지를 꺼내보니 안에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가 통장을 펼쳐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이 12억이 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큰 금액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출금 500만 원, 김민석 출금 300만 원, 김민석 출금 2억 원. 모두 민석이 출금한 것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어머님 통장에서.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민석이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고 있다. 처음엔 급한 일이 있나 싶었는데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빼간다. 장상미라는 여자 때문인 것 같다. 윤서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 메모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윤서는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다음에는 은행에서 보낸 계좌 이용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민석이 시어머니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들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결제 120만 원, 명품 매장 결제 80만 원, 자동차 할부 결제 330만 원. 모두 장상미를 위한 지출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 짓을. 윤서가 분노에 떨었습니다. 민석은 하지마비인 시어머니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해 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상미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계속 서류를 뒤지자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민석이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서류도 있었습니다. 3억 원짜리 대출이었습니다. 용도 사업자금. 하지만 실제로는 장상미에게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3억까지. 윤서는 민석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빼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통장에서 빼낸 돈 3억, 카드 사용액 1억, 대출 3억. 총 7억 원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석이 윤서에게 민석아, 네가 내 돈으로 장상미라는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걸 다 알고 있다. 지난 6개월간 큰 돈을 빼서 그 여자에게 줬지? 호텔비, 선물값, 심지어 차까지 사주면서 말이다. 엄마가 하지마비라고 모를 줄 알았니? 은행에서 계좌 내역서가 다 왔다. 네가 몰래 내 카드 쓰는 것도 내 명의로 3억이나 대출받은 것도 다 안다. 내가 말하지 않고 참고 있었던 건 윤서가 받을 상처 때문이었다. 이 착한 아이가 3년 동안 엄마를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그 돈으로 바람이나 피우고 있다니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할 뿐이구나. 그리고 윤서야, 미안하다. 이 시애미가 그동안 너에게 차갑게 했던 이유는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너를 볼 때마다 미안해서 차라리 매정하게 굴어야겠다 싶었다. 나중에 민석이와 네가 서로 헤어지더라도 지금부터 나를 미워해서 마음 편히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 민석이가 엄마 돈으로 바람 피우는 걸 알고도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민석아, 엄마가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걸 정리하겠다. 장상미에게 돈 주는 것도 바람 피우는 것도 이제 그만해라. 윤서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직접 못 건네주게 된다면 이 서류들을 가지고 장상미를 고발해라. 너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차가웠던 건 미안함 때문이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윤서를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현관에서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돌아온 것입니다. 윤서는 급히 서류들을 비닐봉지에 넣어 옷 속에 숨겼습니다. 통장은 다시 서랍 뒤에 넣어두었습니다. 민석이 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하고 있었어? 민석이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방 정리하고 있었어. 윤서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정리? 뭘? 경찰이 어지럽혀 놓은 거. 윤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뭔가 특별한 거 찾은 거 없어? 민석이 윤서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없어. 별거 없더라.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민석이 서랍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이야. 윤서는 옷 속에 숨긴 서류를 의식하며 긴장했습니다. 민석이 침대 밑까지 확인해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됐네. 민석이 방을 나가려다가 멈춰섰습니다. 참, 윤서야. 응? 혹시 어머니 통장이나 그런 거 본 적 있어? 윤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통장? 그냥 어머니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 찾지도 못했는데 무슨 재산 정리야? 윤서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민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민석이 방을 나간 후 윤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윤서 손에는 민석과 장상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시민공원 뒤편 주차장.
윤서는 벤치에 앉아 장상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옷 속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증거 서류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5분 후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장상미가 선글라스를 끼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다렸죠? 장상미가 윤서 앞에 앉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급하긴. 먼저 할 얘기부터 하죠. 장상미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낡은 방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시냐고요? 걱정 마세요. 잘 모시고 있어요. 장상미가 핸드폰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간단해요. 이혼하세요. 장상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석 씨한테 받아놨어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윤서가 서류를 보니 이혼합의서였습니다.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어머님을 길바닥에 버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네요. 장상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석 씨는 이미 제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냥 방해물일 뿐이고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쉽게 될 줄 알아요? 윤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쉽겠죠. 당신이 시어머니를 유기한 CCTV 영상도 있고요. 장상미가 또 다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경찰에 제출하면 당신 인생 끝이에요. 윤서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장상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저도 조건이 있어요. 윤서가 옷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윤서가 시어머니의 편지를 장상미에게 건넸습니다. 장상미가 편지를 읽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어머님이 당신들의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윤서가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을 차례로 꺼냈습니다. 7억 원. 민석 씨가 어머님 돈으로 당신에게 준 거죠? 장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윤서가 소영이 준 장상미의 과거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기 전과도 있으셨더라고요. 장상미는 서류들을 뺏으려 했지만 윤서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이미 다른 곳에 있고요. 이 여우 같은. 장상미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어머님 위치를 알려주고 조용히 사라지든지 알아서 경찰서로 가시든지. 윤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신도 유기죄로 잡혀갈 텐데 상관없어요. 전 이미 각오했거든요. 윤서가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112 누르면 끝이에요. 장상미는 한동안 윤서를 노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끈질기네요.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서 10분 거리 고시원이에요. 주소랑 출입문 번호 적어주세요. 장상미가 주소와 출입문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다 끝났다 해도 민석 씨는 제가 가져갈 거예요. 그건 민석 씨가 정할 일이죠. 윤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상미 씨. 뭐요? 이 증거들 내일 경찰서에 제출할 거예요. 장상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어머님과 저를 위협한 대가예요. 윤서가 뒤돌아서며 걸어갔습니다. 장상미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신림고시원 2층 203호. 윤서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님. 윤서가 뛰어가 시어머니를 안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어머님, 여긴 뭐하러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무거운 짐이었니? 그렇게 없어지길 바랬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윤서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이 몸뚱이로 휠체어를 끌고 집까지 알아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윤서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니? 나는 그 추운 골목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네가 다시 날 데리러 오길 기다렸어. 시어머니가 윤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지도 모를 사람한테 끌려와서 지금까지 여기 갇혀 있었어. 윤서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너도 나한테 지쳤구나. 그냥 솔직하게 말해라.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애가 늙은이 수발하도록 지금까지 붙잡아둔 내가 잘못이지. 그게 아니에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석 씨가 큰 돈을 그 여자한테 빼준 거 알았어요. 어머니 편지를 봤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편지? 어머님이 남겨주신 모든 증거요. 민석 씨 횡령한 것도 장상미라는 여자 정체도 다 알아요. 윤서가 서류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어머님께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는지도 이제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야, 어머님도 힘드셨죠. 아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 며느리한테 어떻게 말해요? 윤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서 더 매정하게 구셨던 거죠? 시어머니가 윤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윤서야.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시어머니에게 달려왔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감히 네가 내 앞에 나타나? 어머니,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 내 돈 7억을 몰래 빼가서 그년한테 준 게 오해야?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다 알고 있다. 너 같은 아들 둔 게 나한테 수치다.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돌리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윤서야, 설명 좀 해줘. 민석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어머님 돈으로 바람 피운 거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너 다 알고 있었어? 윤서야, 정말 미안해. 그런데 정말 사정이 있었어. 사정? 6개월 동안 날 속이고 7억이나 빼먹을 사정이 있었다고요? 윤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서야,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얘기? 이혼 얘기만 하면 되겠네요.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더 이상 당신과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3개월 후 법정에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석은 가족 간 횡령죄로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상민은 감금, 협박, 사기방조로 3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윤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은 재산으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윤서야, 후회 안 하니? 시어머니가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뭐려? 나 때문에 이혼하게 됐잖니. 어머님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윤서가 시어머니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도 젊은 것이 혼자 살기 힘들 텐데. 혼자가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윤서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가 결국 진실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는 거짓 없는 진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윤서, 두 사람의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후, 윤서는 동네 복지관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꾸준한 재활 덕분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윤서야, 오늘도 고생하겠구나. 시어머니가 윤서의 출근을 배웅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저녁에 최대한 일찍 올게요. 천천히 와. 동우 할머니랑 드라마 보기로 했어. 시어머니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과도 친해지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윤서는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고마워, 윤서야. 너 같은 며느리 있으면 좋겠네. 할머니의 말에 윤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간호사 미선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오늘 소개팅 어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래. 아직은 생각 없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어머님도 재혼하라고 하시잖아.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편해요. 어머님과 둘이 좋아요. 그때 복지관 로비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나가보니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윤서야. 민석이 윤서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윤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니? 상관없을 텐데요. 윤서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석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출소하셨군요. 일단 알겠어요. 윤서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민석 씨. 윤서가 민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2년 전 법정에서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께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지킬 거니까. 윤서가 돌아서서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며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윤서가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위험해요. 제가 할게요. 괜찮다. 이제 혼자서도 잘해.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민석이가 왔었지? 윤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복지관 김총무가 전화했어. 소란 피웠다면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뭐라고 했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미안하다, 윤서야. 내 아들 때문에.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윤서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윤서야. 네. 너 혹시 아직도 민석이를 사랑하니? 윤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랑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됐다. 시어머니가 윤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너만 행복하면 된다. 어머님과 함께 있는 지금이 행복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새로운 사람 만나야지. 시어머니가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요. 그날 밤 윤서는 베란다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리고 뛰어나왔던 그 골목. 그때의 절망과 분노.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진실을 알 수 없었고 진짜 가족을 만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